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에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사실 동시효과 들어서면서 굉장히 또 변동성이 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 모르겠네요. 자, 지금의 이 시장 속에서도 거침없이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오늘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 바로 모셔봐야겠죠. 자, 오늘은 명품 멘토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실적을 동반한 이러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빨간 기둥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번 수익이 나면 두 번 수익 날 수 있는 이러한 재매수 타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당장 내일 시가 베팅 해볼 수 있는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그리고 일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수익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어떤 테마 내에서 우리가 오늘 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해시태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하신 쪽은 반도체와 또 구리 쪽을 가지고 오셨네요. 자, 우선 반도체 일단 우리가 시장을 표면적으로 일단 보자면 우리가 주목했던 이벤트들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CPI라든지 총선 결과 그 영향권에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미국의 CPI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 국채 금리가 튀면서 달러가 올랐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빠졌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실적과 성장을 동반한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대로 그 흐름 연동되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우리가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그러한 시도가 연출됐는데 그 중심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레거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선방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뭐 동진쌤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특징적인 것은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10%대 또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던 부분이었는데 마이크론의 공급 계약 소식 그리고 최근에는 저세상의 종목이다라고 불리더라고요. 테크인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는 이 시점에 레포트에 반도체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담아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시장에서 중심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전략 함께 도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구리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구리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연출되고 있죠.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BOA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30% 이상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연간이 지을 수 있는 때가 우리가 뭐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동박 관련주까지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연출되잖아요. 앞으로의 이 시세가 이어진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이제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을 시도할 때 그래도 코스닥도 제한적인 약세권에서 흘러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함에도 반도체가 또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나는 현 시점에서 아주 알맞는 종목은 어떤 걸 좀 봐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 선별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모셔볼게요.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최병건 대표님 화상 연결로 만나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했습니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갑자기 막 매수세 들어오고 오늘 네. 역시 옵션 만길이라서 그런지 이제 음, 정말 장 끝날 때까지 긴장을 좀 놓을 수 없었던 시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일매일 뵙고 싶지만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새 시장이 참 쉽지 않죠. 사실 뭐 최근에 증시가 또 하락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아직까지 섣부른 확신은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상대로 결국은 시장이 지금 좀 더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꺾어지는 건 꺾어지는데 시장의 내용면을 보면은 좀 뭔가 참 많이 달라요. 이때까지 우리가 시장 하락할 때 겪어봤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게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 좀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은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좀 복잡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은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지금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을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투자자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정리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기존의 걸 그냥 고집해야 되나,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을 계속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게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꾸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바꾸는 선택,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걸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업종을 바꿀 것인가, 이거 제일 많이 고민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좀 내주려고 굳건하게 그런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최병건 대표님의 수익률 현황 우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병건 대표님께서 수익률을 일단 보시면 자, 지금 일단 재룡전기도 65%권의 수익, 그리고 YC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기는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2% 넘는 강세가 나왔죠. 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최근 계속해서 좋은 시세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도 두 자릿수의 수익. 자, 재룡전기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현재는 청산했던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 변압기 관련주죠. AI발의 전력 수요 폭증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재룡전기 역시 변압기 관련주 볼 수 있고요. 자, 젠백스 링크부터 LS 머티리얼즈, 특히나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주시면서 자, 현재 힘든 이 시점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빨간 기둥을 안겨다 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무슨 종목을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분명히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신고가는 나오고
상한가는 나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사실 어디서 잡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게 그런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수익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과 내일부터 당장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전문가님 차트적으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수익률 표에는 없지만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예. 종목은 SK D&D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신설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던 걸로 사실 기억을 하는데 이 종목은 네.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수익이 났습니다. 게다가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현 시점에서도 신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매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쉬운 종목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달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종목을 대응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방송 시작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사기 쉬운 종목, 그 다음에 또 나하고는 관련 없는 종목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안 해버리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또 고가권에 있더라도 더 추가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을 찾아내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노리는 것이 지금은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3일 동안 연속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무리하게 쫓아가라라는 추격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3일을 상한가를 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타이밍이 한번 나올 것이고 그 조정 타이밍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결국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뭐 상한가 치는 그 자리에 그냥 뭐 순식간에 상한가 올라가는 그 자리에 뭐 살 수도 없는 자리를 소개를 드리고 거기서 뭐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철저하게 소량씩 저점 분할 매수를 하는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 종목이 연속 상한가 치다가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종목이 그렇게 깊게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10%였지만은 결국 종가에는 보합 근처까지 땡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상태고 또 그렇게 조정을 얕게 한번 받아버리고 바로 또 한번 더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초보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주식의 어떤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겁이 나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수익이 이런 데서 다 나와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은 역시 굉장히 강력했던 종목이니까 급하게 조정을 거치면은 종목이 그냥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낙폭을 크게 키울 때 저점을 잘만 잡는다면은 또 저점 매수를 해서 한번 단기적인 강한 수익을 한번 노릴 수 있어서 화요일이죠. 선거날 전날 그날 종가 부분에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매도를 잡았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매수가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에코프로머티처럼 매수가 더 강력하게 또 연속으로 들어온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의 반등 강도를 봤을 때는 향후에는 조금씩 힘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손대는 것은 좀 무리고 여기까지 어쨌든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타이밍에는 거의 40%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올라서는 게 13%니까 이런 자리들은 소량씩이라도 한번 수익을 노려보는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소량씩이라도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적이라도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자릿수의 수익이 사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사실 수익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좋은 포인트에 좋은 종목이 필요할 텐데 그게 참 혼자서는 힘들죠. 그래서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수익률표 일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용 전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3%권의 수익 가져가셨잖아요. 자, YCK 같은 종목에도 계속해서 최근에서 좋은 시세 나오고 있고요. 표에는 없지만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은 2번 들어가서 2번 수익이 다 났죠. 자, 더불어서 덕산테크노피아, 엔젤 로보틱스, 젠백스 링크처럼 역시나 11%권의 수익을 확보해 가신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지수는 어떻게든 올라오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수급은 딱 어느 정도의 딱 적정 가격에서 정확하게 업종 내에서만 사실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시장일수록 종목 선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꼭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수익 자랑 네. 하나 들어봤는데 이제 지수 상황도 일단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자체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 2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수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오늘 진짜 엄청 떨어지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됐던 거는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물론 약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집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관련해서의 그런 모습도 연출됐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도 2,700선을 지켜내면서 코스피가 마감을 했는데 4월의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방향성이 계속 이런 쪽으로 박스권으로 흘러갈까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섣부른 자신감은 금물이다라는 맞아요. 그런 한 줄 멘트를 드렸었어요. 그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쉽게 났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오면은 자신감을 갖고 투자자들께서 막 공략을 저점에서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경종을 울려드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유로모픽 AI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또 유리기판이라는 이슈를 갖고 주가 급등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연속 급등을 해서 분명히 잘 날아가는데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급락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 증시도 역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개파락을 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거의 보합선까지 땡겨놓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시가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섣부른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 개파락을 크게 했지만은 낙폭을 줄이는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흐름이 특정 종목, 즉 반도체 쪽에 시가총액이 높고 그 종목들이 반등을 하니까 지수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시장 자체가 약세를 타긴 하지만은 특정 업종이나 종목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흐름이 강한 종목군들이나 업종에 대해서 선별적인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지금은 시장의 유일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수 자체를 노리는 거에서는 아직까지는 성급한 접근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더 약세를 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모든 종목이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종목군 쪽은 상승을 타주기 때문에 그쪽을 선별적으로 노리는 형태로 가신다면은 이 시장이 하락을 타더라도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괜찮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 줄이는 속도가 더 강해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중대형주 쪽에 매수가 계속 몰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강한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좀 공략해 주시는 그런 전략을 짜신다면은 하락장이 있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선점하자라는 걸 텐데 그래도 그런 수익을 잘 찾아주고 계시는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끄떡없는 그러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빨간 계좌와
그러한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익률표 짧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또 내일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장중에 또 상황 판단과 더불어서 코멘트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과 또 이제 단기 수익 종목으로 이렇게 또 두 가지 게다가 히든 종목까지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반도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방어를 해줬는데 오늘 가장 대단했던 거는 또 한미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네. 시총을 14조를 돌파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가장 저렴한 AI 주식이다. 뭐 11만 전자를 갈 수 있다. 뭐 이러한 또 호평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 내에서도 확실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종목들이 또 워낙에 많고 또 가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도 네.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타야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따라서 음.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네, 반도체를 빼놓고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반도체 종목들만 오르는 상태고 오늘 지수 반전시키는 것도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는 뭐 오늘 마이크론과의 또 계약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또 다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 반도체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사자니까 이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가격대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미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14조 원이다. 야,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10,000원대도 추천하고 30,000원대도 추천했는데 이게 14만 원이라니까 이거는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자니 가격이 너무 높고 안 사자니 시장에 소외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도 제가 반도체 쪽에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소재나 아니면 부품이나 장비 쪽의 타이밍을 노려보자. 그쪽의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미국의 AI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박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처음에 상한가를 한번 쳤었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거치는 타이밍에 수익률표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점 매수를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사신 분들이라면 크게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은 수익 실현했으니까 새로운 종목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은 한번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 특정 그 종목만 계속 오름세를 타는 이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포트 내의 수익률 종목 중에서 재룡전기를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실제로 매출 증가가 이어질 수 있는 이슈를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정을 거치더라도 금방 안 무너지고 장기 상승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면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를 또 다시 매수가 또 유입이 됐잖아요. 상한가를 치면서. 그러니까 다시 또 노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의 특성을 우리 앵커님이 항상 소개해 주시지만은 먹고 또 먹고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종목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마음이 급하셔요. 이거 받아 적어야지. 이거 좋다던데 내일 당장 창 열리면 바로 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은 오르는 타이밍에 추격 매수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종목이 잘 가더라도 계속 오르기만 하면 참 좋은데 중간에 조정을 또 거치거든요. 또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 자체도 굉장히 깊게 거치기 때문에 아니 이거 사라고 해서 샀는데 크게 손실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다 보면 또 팔아버리니까 또 반등 나와버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수는 강할 때 사지 말고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거칠 때 저점에서 그것도 분할 매수로 사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뭐 우리 앵커님 시가 공략주라고 소개를 하시고 계시지만은 바로 시가부터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공략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하지 않은 그런 HBM 메모리 관련주나 아니면은 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이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도 노리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지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눌림 목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사실 이제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동박 기업으로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이 종목은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처럼 확실하게 이 종목은 또 들어가도 사실 오늘도 전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 거래일에도 상한가가 나왔는데 오늘 또 그 모습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단 말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접근을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고 단기적으로도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셨기 때문에 장중에 상황 판단을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0분을 이 종목에 관련해서 왜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디테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장중에 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코멘트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사실상 가고 있는 종목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말은 알겠는데 이 사실 종목에 손가락이 안 나가길 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괜히 살 것 같으면 물리고 저점이면 더 날아갈 것 같고 사실 이런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자, 그런 걱정을 또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게 필히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사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명확한 타점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계속해서 수급이 몰릴 수 있고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빵빵한 종목들을 우리가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재룡전기, YC캠부터 시작해서 뭐 LS 머티리얼즈, 덕산테코피아처럼 현 시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시사해주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코멘트 꼭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첫 번째 종목 오픈됐으니까요. 피리 코멘트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을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또 두 번째로 이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는 이제 구리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이제 구리 관련주는 최근에 이제 가격 자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바로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관련주, 뭐 동박 관련주들까지 연동해서 그러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더라고요. 이런 뭐 파나마나 페루 같은 데서 이제 광산이 폐쇄되기도 했고 재련소에서도 중국의 재련소가 또 지금 감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은 지금 그 원자재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태풍의 핵입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구리의 가장 큰 수요가 뭐냐면은 결국은 전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력 관련주의 제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쳤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4, 5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해서 차트를 찍어보시면은 아마 놀라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수송하려면 결국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관련된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랐다면은 지금은 그것을 연결해주는 전선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광산도 폐쇄되고 해서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리의 가격은 지금 뭐 그래프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4월 들어서 구리 가격이 급하게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이 상승 추세가 금방은 안 꺾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연관된 주식들을 꼭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식을 살라고 하니까 지금 제일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대원전선이라는 주식이 제일 빠른 편인데 예전에 우리가 사다 보니까 강하다고 해서 높게 사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가 산 시점부터는 주가가 내려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고가에서의 추격 매수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손해라도 최소한 안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주가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30% 50%씩 그냥 쉽게 내려가 버리고 대응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이슈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 종목 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런 상황도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실패했을 때, 매수에 실패했을 때나 아니면 기대치만큼 주가가 못 올랐을 때의 그 이후 상황도 같이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LS 머터리얼즈예요. 투자자들께서는 왜 LS 머터리얼즈가 구리 관련 주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구리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은 이미 다 급등을 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실 이런 부분도 저하고 같이 하셔야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사실 시간 제한 때문에 다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꼭 같이 하셔야 되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무리 종목이 좋고 어쩌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모르면은 결국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뭔가 확신이 없으면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하고 같이 하셔야 되고 이 LS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규 상장주들 3인방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하고 같이 지금 급등을 했던 3인방이거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했지만은 반등을 못한 종목이에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나 일반적인 반등을 다 했는데 이 LS 머터리얼즈만큼은 내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옆으로만 기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기만 하면은 저점을 더 깨버릴 수 있지만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적은 상태에다가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왜 구리 관련주인데 이 종목을 얘기하냐면은 이 종목의 대주주가 LS 전선이에요. 그래서 이 LS 전선이 사실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KOTC의 시장에만 들어가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결론적으로는 막 많이 몰린다고 쳤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물론 뭐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하락을 계속 하는 상태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가격적으로도 뭐 예전에 6만 원권에서 지금 2만 4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많이 하락을 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닥을 최근에 3월, 4월 달에 좀 잡아주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무리하게 고점을 추격 매수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연계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노리신다면은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2차전지 쪽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또 가격 하락이 큰 만큼 저점에서 매수가 확 들어올 때는 2차전지하고도 엮어서 같이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면을 감안했을 때는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 개선의 기대감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PMI도 반등을 했고 이런 글로벌 제조업에 관련한 경기 회복의 기대감 역시 구리 가격을 올리는데 같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재련소도 지금 구리를 감산을 하고 있고 파나마나 페루 같은 이러한 또 광산에서도 지금 폐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구리 가격은 BOA에서도 지금 30%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고 여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이미 올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한데 이미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연관성 있게 현 시점에서 딱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은 역시나 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선이랑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자재 관련해서 구리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전선주하고는 굉장히 밀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종목을 내가 꼭 지금 사야 되느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힌트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은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판단하에 이 종목에 관련한 포인트를 같이 짚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난이도가 높죠. 하지만 시장이 떨어져도 호재를 찾으려면 10개를 찾을 수 있고요. 시장이 올라도 악재를 찾으려면 10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재료가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또 재료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호재를 찾아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러한 종목 명확한 코멘트까지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두 가지 종목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가고 있는 쪽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쪽에서 명확하게 나는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수익만큼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나로 들어가도 두 자릿수의 수익 그리고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매매 전략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필히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이 15분도 남지가 않았네요. 이 시간에 꼭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전지는 사실 현재가 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에코프로 BM이 또 1%의 또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의 주주인데 지금 네. 시장이 진짜 바닥일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수도 있고 뉴스만 찾아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종목의 흐름은 어떤 데를 가도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네. 되고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너무 거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바닥이다라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걸까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실 바닥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2차 전지 쪽에 이제 바닥이 좀 도래했고 네. 좀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소개도 드렸었고 추천도 드렸었고 또 실제로 수익도 났었습니다. 수익도 났는데 사실은 수익이 더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 라인을 결정적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좀 더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2차 전지의 상황 자체는 좋아졌습니다만은 거기서 뭔가 추가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메이저급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수를 안 해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렸어요. 물론 뭐 나중에 언젠가는 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반도체 쪽이 너무 메리트가 크다 보니까 매수세가 전부 다 저리 다 틀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고점을 더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2차 전지의 매수를 좀 끌어올 만한 어떤 메리트가 생겨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런 메리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돌파는 못하고 또 정체를 보이는 상태예요. 즉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아직은 돌파를 하기에는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돌파를 하려면은 좀 더 강력한 어떤 그 매수를 유도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은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긴 암흑기라고 하면은 좀 무리고요. 좀 길게 좀 박스권을 진행하는 이런 식의 진행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는 분명히 성장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정체기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상황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폴리실리콘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효율적인 배터리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또 수익성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2차 전지 업종에 좀 화색을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2차 전지 내에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오를 거면 더 올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닥론에는 살짝 신중론에 관련해서의 기조로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행여라도 2차 전지 이런 또 성장주,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잘 가다가 또 최근에 멈칫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종목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꼭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투자의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이도, 이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데 손가락은 안 나가는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빠져나오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고 현금을 가지고 있자니 뭔가 투자는 하고 싶고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실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좋은 종목, 또 좋은 매수의 가격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혼자 찾기 어려우시다면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익률표 짧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찌됐든 상승 전환에 나섰던 우리 시장이잖아요. 물론 제한적인 코스닥 개별주에서는 약간 힘이 조금 다소 아쉽기는 했었습니다만 지수가 버텨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거기에서 어찌됐든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미리 발빠르게 체크해서 우리 최병근 대표님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꼭 들어오셔서 이러한 코멘트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 있으면 뭐해요? 그거는 이미 과거인 겁니다. 미리 선점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 돈도 제대로 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좋은 투자 인사이트 최병근 대표님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이 너무나 아쉽게 7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시간 동안 무려 2종목이나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종목을 못 들었다?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하신다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러한 또 투자에 좋은 전략까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내일 시장에서도 불타오르는 그러한 또 계좌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방송 시간이 또 한 7, 8분 남짓 남았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일단 또 사실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빠진 이유나 뭐 자동차 이쪽 다 알아보고 싶고 원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싶지만 시장이 너무나 사실상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찌됐든 2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히든 네. 종목은 절대 오픈하지 않겠다 또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또 오늘의 봄 종목은 어떻게 또 힌트를 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의 봄 종목은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의 봄 종목으로 히든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 그 화장품 쪽의 미용기기 관련주였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종목이 그때 당시에 이제 종목은 말씀 안 드렸었지만은 제이시스 메디컬이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은 지금 이미 10몇 프로를 또 상승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히든 종목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가격 부담을 안 받고 좀 저가권에서 사가지고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닥권 말고 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로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또 매수도 잘 들어오니까 이런 거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런 종목류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좀 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업종은 예전 2021년도에
그 굉장히 큰 상승세를 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소스까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게임 업종 쪽에서 그 게임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채굴이라는 개념을 같이 더해가지고 수익성을 연계시키는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게임 업종인데 그때 당시에 채굴이라는 수익성과 연계를 시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펄어비스라든지 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또 NC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뭐 넷마블 등등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수익성을 가다 보니까 게임을 원래 사실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즐기는 게 아니라 노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 게임 유저들이 너무 빨리 지쳐버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확 떨어지니까 주가가 10배, 20배씩 올랐다가 그 나머지를 다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2, 3년 지나버리니까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 완전 바닥권에 처박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게임 업종들이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 중에서도 몇몇 종목은 아직도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갑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진짜 언제 바닥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로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개의 업종, 그중에서 한두 개의 종목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신작 게임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익성과 과거 실패를 발판 삼아서 수익성과 그다음에 재미를 같이 결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상당히 좋은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지금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큰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쪽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마 상승을 다시 한다면은 대세 상승도 특정 몇 개 종목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 업종 내의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고 그 종목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해가지고 녹화 파일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신작 게임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이 컸다가 나중에는 실망감을 좀 가서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다시 바닥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요즘 사실 대세는 반도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틈새 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을 게 역시 이 게임 업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준비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게임주에서도 오늘의 봄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제이시스 메디칼도 역시 두 자릿수의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고 이 종목은 절대 오픈 안 한다고 합니다. 다만 동영상 파일로 올려주신대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를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명확한 그러한 전략까지 저희가 동영상 강의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사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침체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부 종목은 돌아가면서 52주 최저가를 고쳐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권가에서도 사실 보수적인 전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하반기부터는 각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더 본격적인 개선인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이 아니었나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냈던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필히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만 안다고 수익 나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 좋은 종목의 명확한 포인트까지 아셔야지만이 지금의 이 시장에서 내 계좌의 빨간불은 계속해서 키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 고작 2분도 남지가 않았고요. 짧게 수익률표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게임주까지 얘기하셨고 시가 베팅 종목과 단기 수익 종목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가고 있는 종목 내에서도 좋은 타점 혹은 저점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에 제이시스 메디칼 이외에 오늘은 게임주 그리고 특히나 각 업체들의 핵심 기대작도 이제 조금씩 론칭을 하고 있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종목들 전략 함께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 파일로 올려주실 수 있는 오늘의 봄 종목 전략까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기존의 종목 갖고 있는 게 너무 안 올라요. 이거 어떻게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틸까요?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경험자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증시 구조가 그렇습니다. 갈아타셔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다 갈아타시기 힘드시다면 일부라도 갈아타시는 게 결국은 시간을 좁히고 수익을 빨리 내는 길입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갈아탈 건지 이거 중요하다. 이거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